설교는 멀리 호주에서 장영균 선도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고맙게도 해주십니다. 제목은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암 장영균 선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온 제암 장영균 인사 올립니다. 보덕 165년 9월 7일 호주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경일당 박노임 처형의 교구장님으로 연임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처형이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연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원하던 바여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찾아뵙고 축하는 물론 미흡 하나마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천덕 사업을 위해 정성과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전교구 사모님, 선생님, 동덕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교구장이라는 주인 정신과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면 대전교구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과 연을 맺어준 분이 교구장님이기도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하부순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에 대한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 살펴보고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례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수은 대선생님께서 권학가에 일일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내어 하늘님을 공경하면 자시 있던 신병 무략자요 아닐런가. 가중차제 우한 없이 1년 361일 일조같이 지내가니 천우신조 아닐런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늘님은 살아계시는 부모님과 같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과 같이 믿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감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월산 김승복 선생님은 교인은 일일시시 먹는 음식에 식구를 할 때 감사 식구를 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를 할 때는 먼저 하늘님과 스승님, 조상님 감흥하옵소서 하고 감흥하시기를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 감흥하신 다음에 자기 소원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다 먹은 후에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고 고하는 순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내 수도문에서 먹던 밥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침체 새 침체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던 밥, 먹던 국과 침체와 장과 반찬 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고 먹을 것이요, 밥상을 차릴 때에는 새 밥과 새 반찬으로 차려야 하며, 먹던 반찬 밥상에 있으면 내려놓고 식구를 드린 다음에 올려놓고 먹어야 하고, 새 반찬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간장이라도 새 것으로 놓고 식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의 제상을 차리듯이 해야 할 것이니, 돌아가신 부모의 제상 위에 먹던 밥, 먹던 반찬을 놓고 제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 식구를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받들듯이 하면 반드시 감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식구뿐만 아니라 매매사사 정성으로 심고를 드리는 효력으로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고, 그 감흥 속에서 일용 행사를 하느님의 이치와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아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극한 믿음과 공경, 그리고 정성으로 사계명을 실천하고, 방금 천덕송 가사에서처럼 주문, 청수, 시일, 기도, 성미, 오관을 지성으로 실천하면 하느님 스승님의 감흥을 받아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의 근심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오기 전에 처형과 집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지우가 학교에 합격했어. 얼마 있다가 또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반장이 되었어. 핸드폰 넘어 음성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철암장님 큰 손주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 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었는데 거뜬히 합격을 하여 가족에게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경사인데 거기다 반장까지 되었으니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에 지우 엄마 아빠가 지우의 재능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이름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해외 유학을 생각하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긴 해도 길을 펴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옛말에 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우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잘 알고 지위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준비를 하게 하였고, 철암장님 내외 분께서 하늘님 스승님께 성경신을 잘 실천하여 하늘님 스승님의 감흥을 받았기 때문에 집안의 근심 걱정을 기쁨과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우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지우의 행복한 학교 생활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로 이민을 가기 전에 대전에 들려 허리 MRI를 찍었습니다. 척추 4번, 5번 디스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때 약 처방도 안 해주고 다만 디스크라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호주로 이민을 와 집 주변 잔디를 파 일구어 텃밭을 만들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등 1년여 동안 무리한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앉아서 수련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왼쪽 종아리가 많이 쑤시고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또 운동한다고 걸으면 5m도 못 가고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49일 수련을 두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하느님 스승님이 감흥이라고 생각하고 즐겨 하던 테니스를 다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어 3년을 운동을 못하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다 싶어 다시 테니스를 하다 작년 2월 19일에는 급기야 테니스 경기 중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허리 디스크가 재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한국에 와서 허리에 주사 치료도 받고 김포공항 우리들 병원에 가서 다시 MRI를 찍었는데 다리가 마비 증세가 있다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내일 출국해야 하니 다음에 와서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약을 3개월치 처방받아 지어가지고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사 맞은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사 맞기 전과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의학 채널 비욘드에 나오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100년 허리의 저자 서울대 정성근 박사의 유튜브 등을 보면서 수술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 터지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지만 2, 3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있을 때면 수련을 새벽, 오후, 저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집에서 서너 시간씩 가든 일을 해도 아픈 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왼쪽 종아리 바깥쪽에 통증을 약간 느낍니다. 이런 나를 보고 아들과 집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꾀병을 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3월 20일에 현관 앞 주차장 앞 보도블럭이 검게 변해서 낙스를 뿌리고 자루 달린 솔로 청소를 하는데 힘드는 것은 고사하고 일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압 스프레이로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홀 없이도 이 고압 스프레이로 깨끗이 닦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스승님의 감흥으로 지혜를 주셔서 힘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청소를 하였는데 허리, 다리 아픈 줄을 모르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서 무리가 갔더라면 청소 후 허리나 종아리 통증이 심할 터인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면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약 처방을 받아와서 자연 치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선수촌 병원
기대찬 병원을 들려서 다녀왔는데 디스크가 많이 좋아져 가고 있다는 의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작년 가을에 허리 수술을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제 손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손녀가 올해 하이스쿨에 들어갔습니다. 호주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 이곳 호주도 좋은 학교에 가려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한국에서처럼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네 부부와 우리 부부는 한국의 교육 제도가 싫어서 호주로 이민을 와 한국에서처럼 학원에 다녀야 하나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니 제가 근무하는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주는 정보를 얻어 저희 아들 부부에게도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였지만 관심이 적었던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도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즈번에 이름 있는 학교 3개의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학교만 남았습니다. 만약 이 학교에서 합격 소식이 없으면 집에서 가까운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맨스필드라는 하이스쿨에 들어가려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면 그 학군의 지역 학생들은 시험 없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 통지가 오지 않으면 저희 손녀는 학군애가 아니고 외지에 사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나 있는 터여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학교 학구로 이사를 가려면 토요일마다 집을 보러 다녀야 하고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부인이 통장에 여유 있는 돈이 있어서 꿔준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싶어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터에 갑자기 사부인 마음이 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집을 사서 이사가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음악 쪽으로 원서를 냈었는데 과학 특수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해외의 합격 통지서가 한 집안의 근심 걱정을 한순간에 일소해 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해유를 만나 잘했다. 내가 엄마 아빠 걱정을 덜었어. 내가 효녀라고 칭찬을 하니 아이의 얼굴이 달빛처럼 환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이가 된 것 마냥 행복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진 두 학교보다 집에서 가깝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다닐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도교 신앙을 하는 저희에게는 하늘님 스승님의 가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님 스승님의 가몽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주문이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을 먹고 당뇨약이 떨어져서 처방전을 가지고 집에서 딴 용과를 비닐봉지에 담아 한국인이 경영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에게 처방전과 용과를 주고 약이 나오는 동안 진열대에 진열된 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약이 2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3병뿐이어서 있는 것 장바구니에 담고 또 없느냐고 물으니 그게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사람이 다른 약국에 가볼까? 해서 그곳으로 가서 보니 같은 약이 그곳에서는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비쌌습니다. 다시 집사람이 써니뱅크로 한번 가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차 집사람은 그럼 집으로 갈까? 아니, 써니뱅크로 가봅시다. 그래서 써니뱅크에 있는 다른 약국으로 가기로 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안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이용하지 않던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왼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원래 가고자 했던 약국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옆에 약을 파는 허름하고 조그만 가게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찾던 약이 처방전을 가지고 갔던 그 약국보다 더 싸게 팔고 약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님과 스승님이 감흥으로 사고자 했던 약을 원하는 대로 정가보다 40만 원 정도 싸게 사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채소나 약, 생필품 이런 같은 것들을 분기별로 반값으로 세일하기 때문에 발품을 잘 팔면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한국 약값의 3배를 주고 약을 사다 복용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하늘님 스승님이 감흥으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지어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면 신사님이 수심정기 편에서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패하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추어지느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하늘님 스승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늘님 스승님이 감흥으로 원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더욱 마음을 다잡아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신고를 지극히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극한 정성, 공경, 믿음으로 사계명과 오간을 실천하면 하늘님 스승님의 감흥을 받아 몸이 건강해지고 집안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용 행사의 모든 일들이 하늘님의 이치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늘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는 천도교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